오늘은 아웃픽포드 실제 고객분의 스타일이 바뀐 사례를 통해 얼굴이 길고 체형이 마른 남자분들이 어떻게 약점을 보완하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고민 끝에 내린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이분은 타고난 뼈대가 가는 분이셨어요. 이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어느 정도 어깨가 넓어졌지만 스타일링을 통해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긴 편이고 눈 밑주름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헤어스타일을 해야 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뭐가 달라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한국인 성인 남성의 얼굴 가로 길이 대비 세로 길이는 1대 1.47 정도입니다. 이보다 길면 얼굴이 짧아 보이는 스타일링을 해야 하는데요. 이분의 경우 1대 1.7이 넘어가는 긴 비율을 갖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 얼굴이 짧아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해야 했죠. 그리고 중안부가 길고 눈 밑주름 때문에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은 자극이 큰 쪽으로 향합니다. 시각적 자극이 크다는 것은 명도나 채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이걸 안면부에 적용해보면 검은색 머리보다 얼굴색이 명도와 채도가 더 높다 보니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헤어보다는 얼굴로 가게 됩니다. 즉, 머리 스타일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리고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를 결정하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해하고 처음 이분이 하셨던 헤어스타일을 봅시다. 이분은 안면부 중에서도 중안부가 긴 편이었어요. 중안부가 길면 전체적으로 노안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눈 밑주름까지 있으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앞머리까지 내리면 중안부에 시선이 쏠리게 되면서 약점을 드러내는 스타일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안부로 쏠리는 시선을 상안부로 분산시키는 가르마 스타일을 추천드렸는데요. 고객님께서는 얼굴이 긴 편이다 보니 5대5 가르마를 하게 되면 상중 하안부가 일자로 이어지면서 긴 얼굴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긴 분들이라면 가르마를 탈 때 5대5는 피해주시고 이렇게 6대4 혹은 7대3 가르마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동양인 특성상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양옆으로 얼굴이 넙대대한 편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다운펌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얼굴이 좁고 길쭉한 분들은 옆머리 다운펌을 하기보다 오히려 옆머리에 자연스러운 볼륨을 넣어서 긴 얼굴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 얼굴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은 눈썹 디자인입니다. 직선은 직선이 나 있는 방향으로 길어 보이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로 쭉 뻗은 눈썹은 중안부에서 긴 얼굴을 한번 끊어줌과 동시에 양옆으로 시선을 확장시키면서 긴 얼굴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죠. 반대로 아치형 눈썹은 곡선감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세련돼 보이지만 위아래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긴 얼굴형에서는 아치형보다는 일자형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도 사진 찍을 때 일자형 눈썹으로 그리고 오라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이때 까먹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하지만 잘 나왔죠? 마지막으로 긴 얼굴을 보완하는 방법은 유려한 곡선이 들어가 있는 C컬로 직선적인 이미지를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얼굴이 긴 편이었지만 모질 또한 직모이셔서 헤어스타일마저 직선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르마 펌을 한 후 스타일링을 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면부에만 벌써 많은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영상 너무 길어질까봐 디테일한 것들은 빼고 굵직한 것만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임이 좁은 남자 패션 스타일링 꿀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전에 직선은 직선이 나 있는 방향으로 길어 보이게 한다는 개념을 설명드렸죠. 이걸 패션에 적용해보면 가로 스트라이프 티를 입게 되면 양옆으로 넓어 보이게 되어 좁은 프레임과 어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줄무늬의 굵기에 따라서 시각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굵은 스트라이프일수록 시선의 확장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라이프가 너무 굵으면 캐주얼한 느낌이 과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굵기의 줄무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고객님께서는 좁은 프레임을 극복하고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어깨가 넓어진 케이스였지만 전반적으로 프레임이 좁기 때문에 어깨를 더 넓어 보이게 하는 스타일링 또한 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우터를 고를 때는 어깨 패드가 들어간 가죽 자켓을 골랐는데요. 당시 사이즈를 고르는 데 있어서 어깨가 살짝 남아서 고객님께서는 한 치수를 낮추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어깨가 넓어 보이게 하려면 어깨 부분의 소재가 두꺼우면서 어깨선이 살짝 내려올 수 있는 세미 오버핏이 좋기 때문에 고객님께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설득하여 구매했습니다. 덕분에 사진도 예쁘게 잘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작은 키를 보완할 수 있는 하이탑을 추천드렸습니다. 저도 키가 작다 보니 1.5cm 깔창은 늘 깔고 다니는데요. 뒤축이 낮은 신발들은 깔창을 깔게 되면 복사뼈가 올라오면서 티가 너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뒤축이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 깔창을 아무리 깔아도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작은 분들이 오시면 저는 항상 하이탑 혹은 첼시 부츠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키높이 깔창은 무조건 1.5cm의 반깔창을 까는 것인데요. 일체형 키높이 깔창은 발등을 높이게 되어 신발의 디자인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도 되게 아파요. 2cm가 넘어가면 아무리 반깔창이라고 해도 신발의 디자인을 해치고 발이 아프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뒤축이 높은 신발을 사신다고 하면 캐주얼한 무드에는 컨버스 하이탑이 좋고
포멀한 느낌을 낸다고 하면 첼시부츠가 좋은데요. 컨버스에 깔창을 깔게 되면 컨버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운동화끈을 맸을 때 발이 아프고 신고 벗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고무줄 끈으로 변경하면 통증도 덜하고 무엇보다 신고 벗기가 정말 편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웃핏코드 컨설팅 고객님 솔루션 영상 만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상은 그동안 아웃핏코드를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무료 이벤트로 한 달에 한 분 정도씩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유료 컨설팅으로 받으면 정말 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누군가의 인생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웃핏코드를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라 저도 함께 즐거울 예정이기 때문에 저 비싼 걸 공짜로 받아도 되나? 라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웃핏코드의 각종 채널에 얼굴이 노출되는 거다 보니 저도 돈 받고 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본 모습이 잘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잘생김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청은 본문과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